안녕하세요. 스마트스쿨입니다. 여러분,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복지급여 중 하나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도한 의료비가 걱정이 되어 병원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마음 편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본인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 골라낸다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본인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대신 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비의 일부만을 대신 내준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복잡한 용어와 지급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서로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두 개념이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본인 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밖의 항목, 즉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등의 항목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월 평균 보험료 수준, 즉 소득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해놓은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말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 보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곧 소득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벌써부터 급여니 비급여니 선별급여니 건강보험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으니 그것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만 또 골라내본다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료수급자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지 않는 한 평생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은퇴자나 실직자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가입자는 많이 내고 어떤 가입자는 적게 내지만 어쨌든 열심히 보험료를 냈으니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이 진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가령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들이 요양기관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으면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본인이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환자는 이 20%의 요양급여 비용 이외에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의료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뉘고 일부 본인 부담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입원 진료 시에는 공단이 진료비의 80%를 부담하고 환자가 20%를 부담합니다. 단 입원 진료 시에 식대는 공단이 50%,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0%,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50%,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6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란 주로 대학병원을 말하는 것이죠. 전액 본인 부담은 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첫째,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둘째, 국외에 체류하거나 교도소와 그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셋째,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 넷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 다섯째,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입니다. 여기서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비급여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 서비스 항목을 말하며 따라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별, 병원 규모별, 주제별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을 조사하여 최저 및 최고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건강검진, 예방주사, 초음파, 수면 내시경 관찰, 치과 골드 크라운 치료, 치과 임플란트, 틀니,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술, 발기부전, 불감증 등의 질환,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란 가령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을 말하고요. 치과 골드 크라운이란 이른바 쉬우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급 병실 차액이란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 일반 병실 사용료와 상급 병실 사용료의 차액을 말합니다.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데요. 핵심을 얘기하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했던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 전에 본인 부담률을 30%, 50%, 80%로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시범 운영 비슷한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서 어떤 비용을 얼마나 환급해 주는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진료비 계산서를 보시면 진료비 항목이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다시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뉩니다. 진료비 계산서에서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항목은 2번 비급여 항목과 4번 전액 본인 부담, 5번 본인 부담금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고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는 무시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 부담 중 본인 부담금, 즉 진료비 계산서상의 5번 항목입니다. 바로 이 항목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들이 모여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월 평균 보험료 분위가 10분위 쪽으로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는 세대이고
1분위 쪽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세대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다는 얘기이고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이렇게 10분위로 나눈 것을 다시 7개 구간으로 나누어 묶습니다. 상한액 액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분위부터 상한액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죠. 아마도 1분위에서 5분위까지를 저소득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처럼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을 초과하여 입원했을 경우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따로 정해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은 사전급여를 받거나 사후 환급을 받을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실제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할 때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면 본인부담 상한액도 인상된다는 얘긴데요. 저소득층에게는 달갑지 않은 계산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긴데 본인부담금까지 더 많이 내야 하니까 달가울 리가 없겠죠. 물가가 오르면 의료비도 오르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진정한 복지급여라면 물가가 오를 때 오히려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되면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과금을 돌려받는 일만 남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초과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료비 계산서에서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그리고 공단부담금은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계없는 항목들이고 5번에 본인부담금이라고 표시된 항목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상한액 초과금 항목에 명시하게 됩니다. 가령 A씨가 2020년 한 해 동안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5번 본인부담금이 782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2020년도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 582만원을 뺀 금액, 즉 200만원이 상한액 초과금이 됩니다. 그럼 상한액 초과금이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진료비는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환자 부담 총액을 구하는 방법은 5번 본인부담금 782만원에서 7번 상한액 초과금 200만원을 뺀 금액에 2번 비급여 금액과 4번 전액 본인부담액을 더하면 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인 환자 부담 총액에 상한액 초과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초과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 본인의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급여는 급여 항목의 공단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A씨에 대한 건강보험의 혜택, 즉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혜택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사전급여로 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하긴 했지만 A씨가 지출한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 582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혜택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인 2021년 8월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 환급 과정에서 소득 2분위, 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101만원을 확정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추가로 48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A씨는 5번 본인부담금 782만원 중 101만원만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 681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사후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진료비 계산서를 꺼내볼까요?
사후 환급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총액은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역시 5번 본인부담금입니다. 하지만 사후 환급의 경우 사전급여와 달리 일단 환자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5번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 즉 2021년 8월경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무렵이면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7개의 소득별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결정되겠죠. 그럼 건보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여러분이 속한 상한액 구간의 금액을 뺀 금액, 즉 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하여 여러분에게 초과금을 돌려받으시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이 연간 최고 상한액 582만원까지 직접 지출하고 나머지 초과액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했었죠. 그런데 본인이 부담한 582만원 중에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해에 사후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도 여러분은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고 사후급여와 똑같은 방식으로 초과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 신청 안내문을 보면서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는 것을 보면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내역이라고 해서 2019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상환액 초과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려고 하는 초과금이 바로 이 초과금이라는 얘기죠. 가령 사전급여를 통해서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 58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건보공단이 부담한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사전급여가 없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급 신청서를 보고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보시면 산정 내역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진료받은 연도와 적용 상한액 그리고 지급 예정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적용 상한액은 2020년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말하는 것이고 지급 예정 금액은 상한액 초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급 예정 금액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 지급 시에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신청 방법으로는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전화,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료받은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더 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가족 및 타인 또는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 또한 지급 금액을 진료받은 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느냐 아니면 가족 및 타인 또는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계좌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특히 진료받은 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지급 신청서와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능하면 이런저런 복지급여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